안녕하세요. 아이에 대한 마스터 교원 AI 클래스입니다. 저희 AI 클래스에는 DID라는 AI 비디오 제너레이터를 수업에 활용해 본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진영 금병초등학교 교사 권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영 금병초 교사 박재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영 금병초 교사 박성열입니다. 저는 동아중학교에서 정보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마수진이라고 합니다. DID 인공지능은 말하는 아바타를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작하고 활용하실지 모두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박재음 선생님께서 미리 제작해 놓은 매뉴얼 영상을 먼저 시청하겠습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창에 DID를 검색합니다. 제일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합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영상 제작 시 오류가 생깁니다. 번역을 하지 않고 영어 원문 그대로 사용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오른쪽 위에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로그인을 클릭하면 비디오 만들기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아래에 게스트를 클릭하세요. 로그인 앤 사인업을 클릭하세요.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Continue with Google을 클릭하세요. 몇 가지 질문을 응답해야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어서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스를 선택하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라색 단추를 눌러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벨로퍼를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도 보라색 단추를 눌러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도 보라색 단추를 눌러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은 11에서 100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Done을 클릭합니다. 이제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지금부터 DID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DID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학습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Create Video를 눌러주세요. DID를 활용하여 이제 말하는 아바타를 만들기 전에 DID의 세부 기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이제 소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DID를 활용하여 말하는 아바타를 만들기 전에 DID의 세부 기능에 대해 알아봅시다. 오른쪽 초상화 위에 스퀘어를 눌러보세요. 여기서는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위치한 Untitled 비디오에서 작업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자 이름을 변경해 주세요. 지금부터 프레젠터와 백그라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젠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프레젠터와 AI 프레젠터로 나누어집니다. 프레젠터에서는 말하는 아바타를 선택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Add를 누르면 자신이 가진 인물의 이미지를 마음껏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그 인물의 초상권에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동물 이미지는 인식이 어렵습니다. AI 프레젠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AI 프레젠터는 가상의 아바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프레젠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초상화에 위치한 BG를 눌러보시면 배경의 색상을 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배경의 색깔로 꾸며보십시오. 세 번째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만의 말하는 아바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사람 이미지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선택하셨나요? 원하는 이미지가 없다면 애들을 클릭하여 역사적 인물이나 자기 자신으로 이미지를 추가하면 됩니다. HQ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는 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미지 속 인물의 행동과 표정이 매우 자연스럽게 연출됩니다. 이미지를 선택했다면 화면 아래쪽에 인물이 말할 스크립트를 넣어줍니다. Type Your Script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 넣을 수 있습니다. 업로드 오디오는 나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넣을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아래를 보면 Record Your Own Voice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 툴에서 바로 녹음을 하는 기능인데요. 직접 녹음하는 기능은 무료 버전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Type Your Script에서 하고 싶은 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무료 버전은 긴 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셨나요? 아래에 보면 언어와 목소리, 말의 빠르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언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지원하는데요. 대한민국을 찾아 선택합니다. 현재 목소리는 여자 5명, 남자 3명을 지원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보고 성별에 맞는 목소리를 선택해 주세요.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아래쪽 가운데 소리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소리 버튼 오른쪽 옆에 시계 표시는 문장이 끝난 후 0.5초를 쉬는 기능입니다. 시계 오른쪽 옆에 버튼은 내가 작성한 한글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 줍니다. 목소리를 결정했다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제네레이트 비디오를 클릭하면 됩니다. 제네레이트를 눌러줍니다. 영상이 만들어지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결과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정호입니다. 저는 동아중학교 1학년 이혜진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영상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여러분만의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네, 캔바에서도 DID를 연동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캔바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네, 캔바 화면에 나왔습니다. 무료로 가입하기를 클릭하시겠습니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주시고요. 구글로 계속하기를 클릭하시거나 마음에 드시는 방법으로 계속하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에 성공하셨나요?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필수가 아니니까 건너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메뉴에 보시면 가장 아래쪽 앱이 있는데요. 앱을 눌러 보시겠습니다. 네, DID는 인기 항목에 있습니다. DID AI 프레젠터를 눌러 주십시오. 기존 디자인과 새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새 디자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DID의 여러 가지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 주시고요. 왼쪽 메뉴에서 가장 아래쪽 DID AI 프레젠터를 선택하시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DID의 여러 가지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아래쪽에서 이 아바타가 할 수 있는 말과 언어,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ID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다양한 교과 수업에 활용 가능한데요. 국어, 도덕, 실과, 사회 교과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어 교과서에서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인물이 하고 싶은 말 또는 좌우명, 명언을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덕이나 실과 교과에서 우리 가족 또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쓰고 내 사진을 활용해 편지로 쓴 말을 직접 올려 평소에 직접 말하기 힘들었던 것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DID를 활용해 정보통신윤리에 대하여 수업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과에서는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DID를 활용하여 실감나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고구려의 옛 땅을 돌려주시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와, 박재 영상님, 와,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영상을 봤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먼저 딥페이크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DID를 활용한 수업을 하면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딥페이크 기술의 신기한 면과 이 툴에 관해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동기유발로 우리 반 학생들이나 선생님 등 친숙한 인물의 사진이 딱 등장했을 때 엄청난 반응을 보였어요. 또 다른 학생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음성이나 이미지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이에 대해서 다른 범죄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악용될까 걱정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딥페이크는 가짜 비디오나 사진을 만들어서 사기, 명예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호기심이 높아져 자신의 개인정보, 초상권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막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또한 딥러닝, 컴퓨터 비전 등의 지식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어떻게 생성하고 탐구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DID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이에 따른 도전 과제, 개인정보나 초상권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좋은 수업 기회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주제를 개인 또는 모든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 그렇죠.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DID 수업 진행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DID 수업을 6학년 국어 인물의 삶을 찾아서 단원의 인물을 추구하는 가치 찾기라는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한 수업에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알리고 싶은 여러 역사적인 인물, 유명 인물을 찾아서 그들의 좌우명, 명언을 조사한 다음에 인물의 사진에 좌우명 또는 명언을 입히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엄청 흥미로워하였고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신기해하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작품을 패들렛에 올려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발표해 봄으로써 이미지로만 볼 수 있었던 위인들을 실제로 움직이고 말하는 동영상으로 복원해 봄으로써 가슴이 웅장해지는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서도 활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또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쓰고 내 사진을 활용해 편지로 쓴 말을 올려 직접 말하기 힘든 것을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전달함으로써 가족이나 친구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말을 딥페이크로 말해 보도록 해서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었습니다. 4학년 학생들도 잘 따라오네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느끼기에 학생들에게 이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느끼십니까? 잘 생각 안 나시면 많이 말하지 말고 한 5개만. 5개요? 네, 5개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5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컴퓨팅 사고력 함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ID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딥러닝 및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해서 딥페이크를 생성하고 탐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직업 탐색을 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사이버 범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무엇인지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덕교과에서 개인정보 교육과 저작권 교육 부분을 지도할 때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지닌 위험성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유명 인물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하지도 않은 말이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을 했을 때 미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 토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이후에 쉬는 시간에 선생님 얼굴을 활용해서 다음 시간 책 펴고 앉아 있으렴 이런 멘트를 넣어 동영상을 넣어서 재생하면 선생님께서 따로 모을 쓰지 않아도 학생들이 DID를 활용해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자리에 앉아 있는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중 학급 학생을 활용한 딥페이크로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이야기합니까? 네,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2개 더 남았습니다. 아, 제가 3개 말했네요. 아직 2개 더 말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는 다양한 교과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ID를 다양한 교과에 활용해서 교과 속 테스트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미지를 사용해 그 인물이 실감나게 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딥페이크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이것이 진짜 사진인지 가짜 사진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범람하는 가짜뉴스 판독을 통해 모든 정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5개 말씀해 주실 줄 몰랐는데 정말 5개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장점 5개를 말했는데 단점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단점도 제가 말하나요? 이거는 권민수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단점이요? 예, 알겠습니다. 단점은 제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점은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구글 회원가입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구글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고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구글 회원가입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면 학생들이 바로바로 들어가기에 활용하기에 훨씬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무료 버전이라서 크레딧이 20개밖에 없어서 활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기본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을 버튼을 누르면 번역에 오류가 생겨서 제대로 이 툴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무료 버전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많이 불편했는데 거기에 완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딥페이크를 어떤 과목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국어, 영어, 사회, 도덕, 미술 순서로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네, 친절하게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는 국어의 이야기나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DID로 재현할 수 있었는데요. 글을 읽고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과 말을 대화의 형태로 바꾸는 활동에 대해 DID 기술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가 되어 그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반영한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서양권에서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DID 속 아바타의 영어 발음이나 입모양 표현 기술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영어 문장이나 단어를 DID를 사용해서 만들어 본다면 영어를 말하고 듣는 능력에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니 해도 지금은 그림이나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역사적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인데요. DID를 사용해서 여러 역사적 인물의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D는 역사 수업에서 우리 고려의 서희와 소손영의 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근거 없는 내용을 대화로 만들면 안 된다고 반드시 학생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도덕교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우리 가족 소개하기 차시학습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사진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평소에 가족에게 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하지 못한 말을 학습지에 적어요. 그리고 DID를 실행합니다. 이제 학생 본인의 사진을 DID에 놓고 평소에 하지 못한 말을 입력해서 내 사진 속 입을 통해 대신 말하게 해줌으로써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ID는 미술 교과서의 디지털 미술 분야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작을 탐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술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기만의 캐릭터 만들기에 그치지 않고 그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음으로써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 모둠 과제 학습까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설명 듣고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많았는데요. 다들 공감하시죠? 네. 자, 지금까지 너무 초등학교 선생님들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중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셨죠? 자기소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중학교에서 정보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마수진이라고 합니다. 와,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등 교육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선생님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과목은 주로 정보,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및 미디어 교육 관련 과목들에 해당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미디어 제작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으므로 과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과학 및 프로그래밍입니다. 중학교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컴퓨터 과학 개념을 다룰 수 있는 수업에서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된 개념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처리 및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기초를 다루면서 딥페이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및 디지털 아트 미디어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이미지 및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DID 자체가 이미지 및 비디오 편집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딥페이크가 어떻게 미디어에 조작이 되는지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리 및 사회과학입니다. 중학교에서는 윤리 및 사회과학 수업에서 기술 사용에 대한 윤리적 고려사항을 다룰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이 어떻게 개인정보, 뉴스, 사회적 영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소비 교육입니다. 학생들에게 미디어와 정보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온라인에서 정보 신뢰성을 판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수업에 딥페이크와 같은 미디어 조작 기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등 교육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다룰 때 학생들의 발달 수준, 교육 과정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기술 사용의 윤리적 책임과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교육도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중등에서 딥페이크 수업할 때 장단점 또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딥페이크 기술 교육은 장점이 존재하는 동시에 단점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교육은 학생들에게 현대 기술과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는 미래 직업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의 복잡성이라든가 데이터 수집, 컴퓨터 비전 및 이미지 처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 그리고 학습과 실험과 같은 기술적 어려움은 지식 전달에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은 딥페이크 교육을 통해 허위 정보와 조작된 미디어를 소비자로서 더 잘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과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신뢰성, 미디어 소비 능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윤리적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는 학생들이 기술 사용에 대한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딥페이크의 부정적인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법과 윤리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딥페이크 기술은 예술과 창의성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라든가 미디어 신뢰도, 예술적 신뢰도 하락과 같은 단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융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시간과 자원이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딥페이크 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 있는 지식을 제공하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면 학생들의 불안감과 부정적인 사용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초등교사지만 저희 반 아이들이 생각나면서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실제로 DID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신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적용해 본 내용으로는 첫째, 진로 과목에서 미래 자신의 직업을 탐색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제 적용으로 캔바에서 DID를 직접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직업 탐색 PPT를 만들면서 DID 영상을 넣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정보 수업 시간에 딥페이크 기술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친구들 앞에 나서서 발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때 DID를 만든 영상을 활용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한 동시에 윤리적인 사항도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함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DID를 활용한 발표 자료 제작은 발표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학생들은 카메라 앞에서 직접 발표하지 않아도 그들의 아이디어와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기술과 윤리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딥페이크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팀 AI 클래스의 DID 수업 이야기가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